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집단 소송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시더스 관련한 내용 잠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수임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 법원에서는 사실 이 재판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데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너무 이제 정보를 오픈하는 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주의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좀 무색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스템 코리아가 그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본인들이 당초 약정한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주어진 뭐 캐시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대표자인 이상은 씨가 지금 뭐 그 방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다시 이제 뭐 특경 사기나 아니면 기타 범죄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옥자는 뭐 입금된 돈 자체가 뭐 3조 원을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1조 원이 넘는다. 그리고 지금 뭐 가입자라고 할까요? 그 준조합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7만 명을 넘고 한 번이라도 가입한 분까지 뭐 합치면 뭐 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분들이 과연 속아서 그 시더스에 관련한 기업의 뭐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등에 돈을 보냈는지를 좀 확실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형사 고소를 좀 하고 있고요.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지금 기소된 것은 이제 방문판매법 위반이어서 그 방문판매법 위반으로서는 그 휴스템 코리아라든지 그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몰수 보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몰수 보전, 범죄 피해 재산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든지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 적용되는 법 조항인 뭐 사기죄로 일단 고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고소한 분들 중에 이제 뭐 아주 낮은 금액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은 좀 그것보다 좀 금액이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법무법인에서는 그 시간과 공력을 어느 정도 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라든지 자료를 정확하게 피해자 자료를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는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높고 그러나 뭐 충분히 뭐 수인 가능한 정도의 금액으로 형사 사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로집사에서 매번 이런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솔루션으로 얘기했던 뭐 파산 신청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개인과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지금 피해자분들이 낸 돈에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그 자세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계좌에서 들어간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간 그 자산들, 부동산 혹은 어떤 관계사,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하기 위해서도 파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뭐 민사 소송상으로는 어떤 사람의 피해 그 채권이 있는지를 확정짓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도 과연 재산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판결을 받기 전에는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 생겼을 때 이제 파산선 신청을 하게 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금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그 대표자인 이상은 회장의 처분권이 법률상으로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파산 신청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맨 처음부터 저희 수임자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상훈 회장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가 아니다라는 점을 엄청나게 법률적으로 주장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 그 돈의 흐름, 계좌의 흐름을 그 법원을 대신해서 샅샅이 확인을 하고 그 피해를 입은 돈이 건너간 여러 가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에 대한 뭐 부인 청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 환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일이고 사실 이 휴스템 코리아나 아니면 이쪽 여러 가지 관계사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뭐 수당이라든지 뭐 마케팅비, 뭐 급여 뭐 여러 명목으로 회계 처리가 됐을 텐데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고 이게 뭐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몰랐던 어떤 그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급여 같은 것은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구조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아주 작은 돈을 냈는데도 여러 가지 수당이나 기타 방법으로 상상 못할 만큼의 거액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좀 환수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피해자들의 재산이거든요. 이런 다단계 회사들의 특징은, 뭐, 물론 다단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의 특징은 수많은 조합원 사이에서의 자산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 가치를 생산해서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맹점들로부터 조합원들이 좀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물건을 사주고 서비스를 사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중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굴러갈 수 있겠는데 그게 외부가 아닌 그 내부의 조합원들 그리고 고객들 사이에서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7만 명 혹은 22만 명 중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이 벌게 되고 어떤 분들은 피해가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한 게 파산 절차이고 또 형사 절차를 드리겠고요. 일단 파산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대표자와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했고 그 파산 신청서가 모두 그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과 그리고 대표자 이상훈 회장에게 송달이 됐고 그 파산 신문 절차가 7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엄격한 여러 가지 소명 자료가 필요해서 상대방에게서 뭐 소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 영상을 찍게 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응원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 저희한테 온 피해자분들은 뭐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다르게 또 뭐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그런 공격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더스 그룹의
진행상 외부에서 그 가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피해자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부분은 뭐 홍보비라든지 마케팅비, 급여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보면 뭐 캐시, 해피캐시라든지 뭐 쇼핑캐시 같은 걸 초반에 줬는데 그것을 현금화함으로써 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윗단은 더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이용도 못하고 환불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 지금 시더스 준 조합원들이 다 동일한 피해자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피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가맹점으로 매출을 올린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시더스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도 뭐 아주 문제가 있는 그냥 집행부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초기에 해서 이걸 이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득도 아니고 뭐 손실도 아닌 분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다수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충분히 이익을 환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본인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가입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7만 명이나 되니까 돈을 번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찌 됐든 계속해서 만약 법률 문제가 되면 본인들의 수익에 대해서도 법률적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수임자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 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뭐 법원에서 별로 그 좀 조심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진행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그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매주 이제 적당한 시간에 목요일 날 1시 정도에 그냥 뭐 미리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집단 소송 이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